2026년 1월 22일 드디어 꿈의 숫자 코스피 5000이 장중에 찍혔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다시 시작됐다며 연일 축포를 쏘아대고 온 세상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려한 축제가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뉴스는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데 이상하게 내 지갑은 더 얇아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애호박 하나 집기 무서울 정도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주식판만 딴 세상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이 기이한 괴리감, 소름 돋을 정도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갑판 위에서 우아하게 왈츠를 추고 있을 때 배 밑바닥 3등실에는 이미 시퍼런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여러분이 5000이라는 숫자에 취해 환호할 때 눈치 빠른 세력들은 이미 구명정을 띄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숫자가 역사적 기회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수장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역대급 버블의 불꽃일까요? 오늘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끔찍한 민낯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괴물들이 이 무거운 코스피를 2026년 1월 5000 고지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렸을까요? 범인은 딱 셋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빅3가 지수를 업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치만 무려 130조가 거론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숫자죠. 여기에 AI라는 날개를 단 하이닉스는 로켓처럼 솟구쳤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며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트럼프의 관세 완화 시그널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판이 깔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 옆자리 박 과장님, 작년에 현대차 샀다고 다들 그 무거운 걸 왜 사냐고 비웃었죠. 지금 그분 수익률 200% 찍고 사내에서 주식의 신 대접받습니다. 배 아프시죠? 조급하시죠? 바로 그 심리 때문에 지금 개미들이 너도 나도 뒤늦게 추격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과 기대감이 만든 화려한 파티. 하지만 이 축제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과연 누가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차가운 현실에 찬물을 확 끼얹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등골 오싹한 팩트 하나 까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000을 향해 달려가기 2달 전인 2025년 11월 그 환호성 뒤에서 외국인들은 뭘 했을까요? 무려 13조 3,730억 원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13조가 넘는 돈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천 채를 현금화해서 조용히 한국을 떠난 겁니다. 그 뒤에 잠깐 다시 샀다고요? 전문가들은 코웃음 칩니다. 그건 쓰나미가 휩쓸고 간 뒤에 찰랑거리는 잔물결, 아니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마지막 떡밥일 뿐이니까요. 그럼 외국인이 버리고 간 그 엄청난 물량 도대체 누가 받아냈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연금,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여기 흔한 30대 김 대리 이야기를 해보죠. 삼성전자 15만 원 간다는 말만 믿고 전 재산 영끌해서 들어갔답니다. 계좌 빨간불 들어오니까 본인이 투자의 천재인 줄 알았겠죠? 천만의 말씀, 김 대리가 산 그 주식, 월가의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며 쓰레기통에 던지듯 팔고 나간 물량입니다. 전문 용어로 설거지 당한 거죠. 이게 진짜 공포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돈 냄새 가장 잘 맞는 큰손들이 이미 코스피 5000을 찍기 전부터 한국 시장에서 탈출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 아시죠? 음악이 멈추면 폭탄 든 사람이 죽는 거. 지금 음악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시퍼런 폭탄 과연 누구 손에 들려 있을까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갔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문은 그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국경을 넘을 때 열립니다. 그 여파는 2025년 12월 장중에 즉각 나타났습니다. 환율 1480원 이 숫자 단순히 달러가 비싸진 게 아닙니다. IMF 외환 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대한민국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질 때마다 등장했던 저승사자 같은 숫자라고요. 비상벨 정도가 아니라 공습 경보가 울린 겁니다.
정부도 기겁을 했죠. 한국은행 총재가 마이크 잡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을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정화 조치를 동원해서 1430원대까지 억지로 눌러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 미친 환율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1460원 목전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짧은 방어전 치르느라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외환 보유액 26넬가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비상금 그냥 길바닥에 뿌린 셈입니다.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입니다. 50대 중소기업 사장님들 피가 마른다고 하십니다. 환율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원가가 10% 넘게 뛰었으니 물건을 팔수록 손해보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악몽, 데스 스파이럴이 시작됩니다. 돈이 빠져나간다, 곳간이 빈다, 국가信用 등급이 추락한다, 외국인이 더 미친 듯이 탈출한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힌 것도 모자라 미국 재무장관까지 등판해서 너네 환율 조작하냐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앞에는 낭떠러지, 뒤에는 호랑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제 감성 파리는 집어치우고 진짜 잔인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떨었다는 그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한국 증시는 그냥 비싼 게 아닙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거품 덩어리 상태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펀드 광풍? 그때랑 비교도 하지 마세요. 하루 평균 수출에서 버는 돈 대비 주가 몸집을 재봤더니 전설로 불리던 그때의 거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고객 예탁금이 2026년 1월 기준 95조나 쌓여 있는데 괜찮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개미들이 총알 95조를 들고 대기 중인 건 맞지만 괴물처럼 불어난 시가총액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풍선에 바람은 찔끔 들어가는데 풍선 고무는 이미 한계치까지 팽팽해져서 바늘 끝만 스쳐도 터지기 직전인 꼴이라고요. 더 끔찍한 건 주식시장 밖의 현실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물 경기는 이미 중환자실 들어갔다는 소리죠. 경제가 제 실력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GDP갭마저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몸뚱이는 병들어 비틀거리는데 그림자만 거인처럼 커져 있는 기형적인 상황. 역사적으로 실물과 주가가 이렇게 찢어졌을 때 결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대폭락. 기억하세요. 이 법칙에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스피를 5천 고지까지 떠받친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삼성전자와 현대차. 겉으로 보면 금빛 찬란한 성 같죠? 하지만 현미경을 대고 속을 들여다보면 금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현대차부터 털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다, 로봇이다, 미래 기술로 주가를 띄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급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정작 차를 사줘야 할 수요 쪽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비중은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고 기회의 땅이라던 동남아와 인도는 이미 중국 전기차들이 저가 공세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에서 밀려 팔 곳이 없다면 그건 기업이 아니라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거의 집단 최면 수준이에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와 주가를 겹쳐봤더니 주가가 실제 실적보다 무려 30에서 40%나 앞서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벌지도 않은 돈, 내년, 내후년 벌지도 모르는 돈까지 미리 땡겨서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반도체는 무서운 사이클 산업입니다. 오를 땐 천장을 뚫을 것 같지만 한번 꺾이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게 이 바닥 생리입니다. AI 반도체? 물론 좋죠.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는 여전히 창고에 쌓여만 갑니다. 주식은 원래 6개월 1년 뒤를 선반영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엔 이미 내년 대박 시나리오가 다 반영돼 있다는 게 공포 포인트입니다. 벌써 증권가에선 내년 실적을 두고 120조 간다, 아니다 글쎄다 라며 멱살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틈이 벌어지는 순간 주가는 핑계를 대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 AI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 부정 안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술에 미친 돈이 쏠리면 결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과잉 투자, 자본 파괴, 그리고 처참한 버블 붕괴. 역사는 단 한 번도 이 공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광란의 파티, 도대체 누가 판을 깔았을까요? 범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미친 듯이 풀린 돈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한국의 M2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무려 8.5%를 찍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허리띠 졸라맬 때 한국만 정반대로 돈 보따리를 풀어서 뿌렸댄 겁니다. 남들은 불 끄려고 물 뿌리는데 우리만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죠. 경기 살리겠다는 명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공장 짓고 사람 뽑는 데 쓰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전부 주식판, 부동산판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 가격만 뻥튀기 시켰습니다. 실물 경제는 앙상하게 말라가는데 주식이라는 그림자만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전형적인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금리 격차라는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 구간인 반면 한국은 2.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금리 낮은 한국에 돈을 놔두겠습니까?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가져가겠습니까? 한국에 돈을 두는 게 바보짓이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도 금리 올리면 되잖아 라고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발목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족쇄가 채워져 있거든요. 결국 환율은 치솟고 기름값, 밀가루 값은 미친 듯이 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박살나는 상황.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지옥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팍 올려서 환율 잡으면 되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미국 따라 금리 올리면 외국인 자본 유출도 막고 킨달러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왜 식은땀만 흘리며 그 버튼을 못 누르고 있을까요? 그 버튼이 바로 대한민국을 공중분해시킬 자폭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90%대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국민들이 진 빚을 갚기 버겁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올린다?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 파산의 날입니다. 영끌에서 아파트 산 2030, 이자 감당 못해줄 초상 나고요. 부동산 PF로 연명하던 건설사들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결국 정부는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아파트 값만은 지키겠다. 좀비 기업들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부동산 거품 안 터지게 막는 그 막대한 비용. 그 청구서 지금 누가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트 가서 사과 한 알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분, 환율 무서워 해외여행 포기한 여러분이 살인적인 고물가라는 이름으로 대신 갚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온 국민을 희생양 삼아 지키려는 부동산 시장, 이미 뇌사 상태라는 겁니다. 거래량은 증발했고 지방엔 미분양 무덤이 쌓여갑니다. 인구는 절벽으로 떨어져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집값 바치겠다고 온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은 꼴.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재앙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MTS 켜서 매도 버튼 연타하고 싶으시죠? 잠깐만요. 손가락 멈추세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외치는 긍정론자들의 주장도 한번 씹어봐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개판이었죠. 오너 일가 맘대로 하고 주주들한테는 콩고물도 안 주던 짠돈이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들 멱살 잡고 상법 개정으로 압박하니까 기업들이 드디어 지갑을 엽니다.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퇴직연금이라는 몬스터급 자금의 이동입니다. 그동안 은행 예금에서 잠자고 있던 수백조 원의 퇴직연금이 슬슬 눈을 비비고 주식시장으로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금 들 바엔 주식 산다는 MZ세대의 인식 변화까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산다? 옛말입니다. 요즘은 이름도 낯선 중소형주까지 쇼핑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이걸 리레이티라고 하죠. 한국 시장 다시 보니 선녀네? 하면서 전체 몸값을 다시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한두 달 가다 꺼질 테마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주인공이 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잠깐 나갔다고요? 기업이 돈 잘 벌면 주가는 결국 오른다는 진리 앞에서 그건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는 게 긍정론자들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 같으시죠? 지옥행이다, 아니다, 인생 역전이다. 양쪽 말 다 그럴듯하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아 마라?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말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려먹었다고요. 코스피 5천이 꼭지인지 허리인지 맞추려는 시도? 신의 영역을 넘보는 오만이라는 겁니다. 소위 마켓 타이밍,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말은 쉽죠. 근데 이거 꾸준히 맞춰서 부자 된 사람, 역사책 뒤져봐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 60대 은퇴자 이 사장님,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30년 전부터 월급 날마다 기계처럼 주식을 샀답니다. IMF로 나라 망한다고 할 때도 사고, 금융위기로 세상 끝장난다고 할 때도 샀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결과는 지금 자산이 수십억입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시간을 샀을 뿐. 이 관점에서 보면 5천이든 3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모으는 적립식 투자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주식은 가격 맞추기 도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장에 내 시간을 태우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경고음도 너무 날카롭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고개를 쳐박았고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됐습니다. 이 두 저승사자가 동시에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닥쳤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투다. 1월이 고점이다. 고장난 시계는 초침이 없다고 하죠?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겉으론 멀쩡하게 돌아가는 척하지만 속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태라는 겁니다.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니라 짐 싸서 도망쳐야 할 때라는 서늘한 경고. 단순히 겁주기로 치부하기엔 그 근거들이 너무나 묵직합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답답하시죠?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이라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생존 매뉴얼 5가지는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방패들입니다. 첫째, 달러라는 방패를 드세요. 자산의 최소 10%에서 20%는 무조건 달러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무기입니다. 환율 1,500원 넘으면 그때 사야지 하시는 분들, 불난 집에 소화기 사러 가는 꼴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겁니다. 둘째, 주식 비중 40% 밑으로 강제 다이어트 하세요. 욕심 부릴 때 아닙니다.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나마 남겨둘 주식도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월세처럼 돈이 나오는 배당주 위주로 아주 보수적으로 방어벽을 치셔야 합니다. 셋째, 현금이라는 총알을 쟁여두세요. 한국 국채나 만기 짧은 단기 채권, 파킹 통장 좋습니다. 이자 받으면서 기회를 엿보세요. 폭락장이 오면 이 현금이 헐값에 자산을 쓸어 담을 강력한 총알이 됩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의 킹입니다. 넷째, 부동산. 제발 호가에 속지 말고 관망하세요. 지금 집값 허상일 수 있습니다. PIR,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세요.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덜컥 영끌했다가 금리 발작 한번 오면 그 길로 벼랑 끝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이 3개 지표가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환율이 뛰고 달러가 강하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 공습 경보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탈출구를 찾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대박이 아닙니다. 거짓골을 면하는 것, 즉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거대한 거품이 터지고 비명이 멈출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회가 옵니다. 그때 손에 총알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코스피 5천, 이 숫자가 축제의 불꽃인지 폭락의 카운트다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남들 따라 맹목적으로 환호하거나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사람에게 시장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거시 경제를 꿰뚫어보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눈입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유튜버가 전문가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여러분의 손가락입니다. 남의 말 듣고 투자했다가 잃은 돈, 세상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고 계신 샴페인 잔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안전벨트를 매고 현금과 달러라는 무기를 쥐고 다가올 변동성의 파도를 견뎌낼 준비를 하십시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생존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냉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